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0시간 멈춤을 시행했던 광주의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더 유지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제한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수능일인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광주에서 발령된 100시간 멈춤. 한시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통해 가파른 확산세를 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00여일 만에 2단계, 자영업자들은 곧바로 영향을 체감합니다. 배달과 포장만 가능해진 카페는 시민들의 발길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늦게까지 불을 밝히던 식당도 밤에는 손님을 못 앉히게 됐습니다.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3분의 2는 줄었다고 봐야 돼. 손님 진짜로. 우리가 막으면 막 급해. 왜냐면 9시까지는 문을 내려야 되니까.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줄었지만 전국적 확산세가 엄중하기 때문에 방역 태세를 늦출 순 없다는 결정입니다. 이동량이 느는 연말에 접어들면서 다른 지역에서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가 잇따른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수험생들과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 영업이 불가능한 시간을 새벽 0시부터 5시까지로 줄이고 다른 다중이용시설도 이용 가능 인원을 조금씩 늘리는 등 일부 규제는 완화됩니다. 현재 순천을 제외하고 1.5단계가 시행 중인 전라남도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만큼 사회활동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거 삭감됐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광주시 제출안보다 325억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 해킹 방어 대회 등 행사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고 아리랑 문화 물길 조성 사업 관련 예산 홍보비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오는 10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영암 유경오리 농장과 같은 계열사의 농장들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같은 계열사 소속 농장 간의 이동이 잦은 만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들 농장에 대한 AI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내 60곳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농장 통제 초소 설치도 도내 모든 유경오리 농장 180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학내 방송국에서 5.18 직전 상황을 담은 뉴스 기사의 원고가 발견됐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최근 사무공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1980년 5월 15일과 16일 당시 박관현 총학생회장의 활동과 교수 대표들의 시국 선언문의 발표 내용 등이 담긴 학생 기자들의 방송 뉴스 원고를 포함해 5.18 관련 문서와 사진 100넉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는 당시 학생운동의 양상과 교수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5.18 기록물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광주문화재단 대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황풍년 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대표이사를 공모했지만 2차례는 적격자가 없었고 세 번째 공모에서 지역 신문사 기자를 거쳐 전라도닷컴 대표를 지낸 황풍년 씨를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구조,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제주에서 드론을 활용한 해상사고 인명 구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제주방송총국 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섬에서 낚시하는 사람인데요. 네네. 옆에 낚시하던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빨리 구조해 주십시오. 신고가 접수되자 구명 튜브를 실은 드론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를 발견하자 튜브를 떨어뜨리고 GPS 신호를 해양경찰에 전달합니다. 드론에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구조 상황실에 전달돼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사이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 구조선이 현장에 도착해 해상에 떠있는 낚시객을 구조합니다. 드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수소 드론 인명구조 비행 훈련 현장입니다. 작동 시간이 30분 내외에 불과한 배터리용 드론과 달리 수소 드론은 2시간 가까이 비행할 수 있어 수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론이 이제 실제 상황에 적용된다면 인명구조 장비의 투하 등으로 초동 조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응급 환자 발생 시에 구급약품 후송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제때 연결되지 않거나 드론 작동 시간을 더 늘리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드론은 대부분 수입 제품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반이기 때문에 일단 비행 시간이 30분이 채 되질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2년 연속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된 제주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수요와 기술 등을 발굴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전국 최고의 판소리 꿈나무의 등용문인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가 열렸습니다. 내로라 하는 꿈나무 소리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뜨거웠던 경연 현장을 전주방송총국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흥보제비가 나온다. 흥보제비가 나와. 홈표박씨를 입다 불고. 당찬 어린이 소리꾼들의 무대. 지난 1988년 첫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남상일 명창을 배출하는 등 우리 국악계를 짊어질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아온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 소리꾼 22명 가운데 최종 본선에 오른 7명의 꿈나무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을 부른 광주 한울초 5학년 범하은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본선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는데 이렇게 대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도련님은 서울로 떠나고 춘향이 할 일 없이 향단하게 붙들리요. 심사위원들은 정인과 이별을 앞둔 춘향이의 애통한 심정을 11살 소녀의 감성으로 잘 표현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춘향이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소리 대목에 있어서 감정 표현도 굉장히 좋았고 잘 이끌어갔다고 봅니다. 고창군과 KBS 전주방송총국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독립문화사업회가 주관한 제33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대한민국 차세대 소리꾼들을 발굴하고 우리 국악계의 저변을 넓히는 꿈의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주시 반남면 석천 1, 2 석천마을 주민들이 16만 원, 반남면 덕흥 3리 도남마을 주민들이 11만 원, 반남면 청송 3리 장송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반남면 대안 3리 풍동마을 주민들이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주시 반남면 성계 1, 2 상촌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반남면 청송 4리 상두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영광군 군남면 포천 2리 주민들이 19만 원, 군남면 남창 2리 주민들이 13만 2천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영광군 군남면 반안리 주민들이 16만 2천 원, 군남면 도장 2리 주민들이 11만 6천 원, 구례군 간전면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20만 원, 한평군 대동면 아차동길 김진국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한평군 대동면 마량길 김용기 씨가 30만 원, 나산면 주식회사 진보건설 김창렬 씨가 50만 원, 나산면 송암 1, 2 주민들이 3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올해 계획 공정률을 달성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1단계 착공 이후 2년 차를 맞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이 계획 공정률 16%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7km에 이르는 1단계 공사는 본선 6개 공구와 차량기지 공사로 분리돼 시행되고 있고 백운광장 등 2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공 뒤 현재까지 지역업체 계약액은 2,400억 원으로 고용된 인원은 연 2만 명으로 집계됐고 내년에는 국비 등 3,700억 원을 투입해 1단계 작업 구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주말 기준 광주 주유소 보통 휘발유의 1리터 평균 가격은 1,311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1원, 2주일 전에 비해서는 16원이 상승했습니다. 전남 역시 2주 전보다 6원이 오른 1,329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유업계는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국내 주유소 가격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농수산 가공식품이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인 아마존을 통해 1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에 아마존의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한 뒤 고구마와 유기농 김, 그리고 전복 등 7개 품목의 수출액이 매달 평균 2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5달 만에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농수산 가공식품 수출 기업들로부터 수시로 아마존 입점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인지도가 높은 아마존 진출이 국내 유통에도 마케팅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오늘 많은 눈이 오진 않겠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잠시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가 심하지는 않지만 공기가 탁합니다. 기존 미세먼지에 오늘 새벽부터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전남 지역은 보통 단계 보이다가 밤부터 나빠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내륙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나주가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평은 영하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여수 11도, 순천과 광양 12도가 예상되고요. 이들 세 지역은 현재 건조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0도, 강진과 완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남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미세먼지는 다소 해소되겠지만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